하루의 시작과 끝을 채우는 작은 식탁 위에는 우리가 말로 설명하지 않은 마음의 모습이 조용히 놓여 있다. 누군가는 천천히 씹으며 마음을 다독이고, 누군가는 숨가쁘게 삼키며 불안을 숨기려 한다. 같은 음식을 마주해도 방식은 다르고, 그 방식 안에는 그 사람의 결이 스며 있다. 입의 욕심을 다스리면 마음의 혼란이 잦아든다. 작은 욕구 하나를 다루는 태도가 마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식탁 위에서 드러나는 조용한 손짓 하나, 한 모금의 여유는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비춘다. 누구나 경험한다. 마음이 복잡한 날에는 음식의 맛도 흐려지고,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에는 씹는 속도조차 달라진다는 것을. 식탁은 말보다 정직하고, 표정보다 솔직하며, 억지로 꾸밀 수도 없는 마음의 기록이다. 한 마음을 바로 하면 하루가 고요해진다. 이 한 줄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또 얼마나 작은 습관에서 다시 바로 세워지는지를 보여준다. 먹는 순간의 태도 역시 마음을 반영하는 가장 조용한 장면 중 하나다. 가만히 식탁 앞에 앉아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감정이 드러난다. 허기를 채우고 싶은 마음, 감정을 누르고 싶은 마음, 혹은 자신을 아끼고 싶은 마음까지. 마음이 바르면 욕심이 잦다. 욕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모양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삶이 정돈된다는 뜻이다. 이 말은 식탁 위에서도 한순간에 이해된다. 욕심은 스스로 키우는 것이다. 우리의 식습관은 바로 이 욕심을 드러내거나 혹은 다스리는 자리다. 허기를 채우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식탁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잔잔하게 비춘다. 천천히 먹는 사람에게서는 삶을 가다듬으려는 마음이 느껴지고, 조급한 손길에서는 불안의 그림자가 비친다. 그리고 스스로를 아끼는 사람의 식탁은 언제나 단정하고 고요하다. 그래서 문득 고개를 들게 된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먹고 있을까?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식탁 앞에서의 작은 행동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 말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지나온 하루의 감정들이 그릇의 움직임, 숟가락의 속도, 한 입의 여유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물음을 하나 떠올리게 된다. 나의 식탁은 지금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 질문에 닿기 위해 오늘의 이야기는 한 겹씩 더 깊어지려 한다. 그리고 그 깊어짐 속에서 자신도 몰랐던 마음의 모양을 조금씩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식탁 앞에 마주 앉는 순간, 마음은 말보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 손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 한 입을 얼마나 천천히 씹는지, 그 작은 차이 안에는 하루가 남긴 감정의 흔적이 고요히 자리한다. 그래서 먹는 속도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자연스럽게 익힌다. 천천히 씹는 사람에게서는 하루를 가라앉히려는 여유가 보이고, 급하게 먹는 이에게서는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속도는 감정보다 솔직하고 말보다 정확하며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마음의 결을 전한다. 식탁 위의 움직임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하지만 그 속도 하나로 마음의 방향이 드러난다. 한 입을 너무 빠르게 삼키는 날은 대개 생각이 복잡하거나 불안이 마음을 흔드는 때다. 그 반대로 속도가 자연스러워지는 날은 마음이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욕심이 앞서면 천천한 즐거움을 잃는다. 이 문장이 말하는 것처럼 속도가 지나치게 앞서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작은 즐거움까지 놓치곤 한다.
식탁에서도 마찬가지다. 먹는 행위를 서둘러 끝내려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마음이며, 그 마음이 만들어낸 조급함은 한 끼의 맛뿐 아니라 하루의 감정까지 흐트러뜨린다. 한 입을 충분히 씹지 못하면 피로만 쌓이고 포만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감정이 앞서 있으면 손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생각은 이미 음식과 멀리 떨어진 곳을 헤맨다. 이런 날의 식사는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 되기 쉽다. 천천히 씹는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잠시 시간을 건네는 일이다. 입 안의 움직임이 느려질수록 하루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그 느림 속에서 비로소 마음은 쉬는 법을 찾는다. 급하게 얻은 것은 급하게 잃는다. 먹는 속도에서도 이 말의 의미가 선명해진다. 급히 채운 배부름은 느슨하고, 억지로 달래듯 먹은 음식은 금방 후회로 돌아온다. 그러나 천천히 씹어 삼킨 한 입은 몸과 마음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힘으로 변한다. 어떤 이는 하루 종일 놓지 못한 긴장을 식탁에서조차 내려놓지 못한다. 씹는 속도는 빠르고 손은 생각보다 앞서 움직이며 배는 금세 부르지만 마음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의 식사는 몸이 허기져서가 아니라 감정이 허기져 있을 때 자주 나타난다. 반대로 하루를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진 이의 식탁은 눈에 띄게 다르다. 움직임이 느리고 한 입 한 입이 가볍고 음식과의 거리도 자연스럽다. 이 느림 속에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고요함이 깃들어 있다. 조용한 흐름이 깊은 힘을 만든다. 속도를 다루는 힘이 바로 그 조용한 흐름이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고 천천히 먹는다고 해서 뒤처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천천한 움직임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된다.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일정해진다. 반대로 마음속에 거친 감정이 남아있을 때는 그 감정이 씹는 속도까지 끌어당긴다. 그래서 속도는 습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연결된 마음의 언어다. 그 언어가 전달하는 단서들을 읽어낼 수 있게 되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해진다. 식탁에 앉아 한 입의 속도를 느껴보면 그날의 감정이 어떤 결로 흘렀는지도 함께 떠오른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급하고, 어떤 날은 설명할 수 없이 느리고, 어떤 날은 움직임 자체가 어딘가 조심스럽다. 이 흐름 속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다. 마음이 고요하면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먹는 속도는 그 행동의 첫 자리에 있다. 속도가 정돈되면 마음의 리듬도 정돈되고, 속도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그만큼 흔들린다. 그래서 속도를 바라보는 일은 마음을 다루는 일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것은 허기가 아니라 마음의 목소리다. 생각이 많아지는 날에는 입이 몸보다 먼저 움직이고, 마음이 무거운 날에는 하루의 감정이 씹는 속도에 그대로 실린다. 먹는 속도를 바라보면 단순한 식습관 이상의 것들이 보인다. 자신의 감정, 하루의 흐름, 그리고 아직 말로 설명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까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친다. 속도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것이 드러난다면 과연 먹는 방식 전체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까? 식탁 앞에서의 움직임을 바라보면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 조용히 드러난다. 속도는 하루의 감정을 비추는 신호였다면 방식은 마음이 머물러 있는 자리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준다. 음식을 입에 옮기는 손끝이 부드러운 날은 마음이 스스로 자리를 잡으려고 애쓰는 날이다.
그 손끝에 실린 고요함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하루의 방향을 조금 바꿔준다. 반대로 손길이 거칠고 움직임이 크게 흔들리는 날은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채 떠다니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차이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그날의 감정이 몸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식탁은 사람의 내면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비춘다. 숟가락을 드는 손의 높이, 접시를 다루는 방식, 한 조각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씹어 넘기는지까지. 그 작은 과정 속에는 지나온 하루의 감정, 마음 속의 여유, 혹은 버티고 있던 무게가 담겨 있다. 어떤 이는 음식을 나누는 순간에도 상대의 속도를 살피고 자신의 움직임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손을 조금 늦춘다. 그 작은 늦춤 속에는 타인을 향한 배려와 스스로를 절제하려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 반대로 자신만의 접시에 집중하는 이에게서는 지금 마음이 어느 정도 자신을 보호하려는 상태에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어떤 마음의 결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시다. 한 입을 떠올릴 때의 집중도 역시 마음의 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집중이 흐트러지는 날에는 숟가락이 접시에 닿는 소리조차 본인도 모르게 커지고 음식이 입에 들어와도 미각은 뒤로 밀려나 있으며 생각은 이미 다른 곳에 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반대로 마음이 정돈된 날에는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부드러움이 담기고 음식의 온도와 향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마음과 방식은 언제나 서로를 반영한다. 몸가짐이 단정하면 마음도 그에 따른다. 단정한 방식은 마음을 억지로 조이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고자 하는 조용한 의지다. 이 단정함이 자리 잡힌 날에는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중심이 생긴다. 식탁 앞에서의 태도는 그 중심이 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를 제공한다. 하루가 무거운 날에는 손의 각도조차 자연스럽지 않고 움직임 사이에 숨겨진 긴장이 드러난다. 음식은 단지 영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친 마음이 잠시 기대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친 마음이 음식을 붙잡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방식이 흐트러질수록 몸은 배가 차더라도 마음은 허기진 상태로 남는다. 사람의 행실은 마음의 그림자다. 먹는 방식 역시 이 그림자 중 하나다. 그림자가 흔들리는 날에는 마음도 동시에 흔들린다. 그림자가 짧게 떨어지는 날에는 마음도 그만큼 가까운 자리에 있다. 그리고 식탁 앞은 그 그림자를 가장 정확하게 비추는 무대가 된다. 음식을 어떻게 향해 가는지 살펴보면 지금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보인다. 어떤 날은 조심스럽고 부드럽고, 어떤 날은 충동적이고 분주하며, 어떤 날은 무기력하고 깊어진다. 이 차이는 모두 그날 마음이 어떤 결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식탁에서의 방식은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기도 한다. 음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대체로 자신에게도 존중을 잃지 않는다. 반대로 음식을 무심하게 대하는 사람은 종종 자신 또한 무심히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 방식은 하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변화 자체가 마음의 모양을 기록하고 있다. 너의 행동이 곧 너 자신이다. 한 입을 먹는 방식은 그 행동의 가장 꾸밈 없는 형태다. 말은 감출 수 있어도 음식을 대하는 움직임은 잘 숨겨지지 않는다. 그 움직임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비친다. 식탁 위에서 손이 흔들리는 날에는 감정이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날이고, 손끝이 조용하게 움직이는 날에는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된 날이다.
움직임을 바라보면 그동안 놓치고 있던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드러난다. 인격은 사소한 행동에서 드러난다. 작은 행동들은 겉으로 보이는 태도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큰 선택은 망설임 끝에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지만 사소한 동작은 마음의 즉각적인 반응이다. 먹는 방식은 그 작은 동작들의 첫 번째 자리이자 가장 꾸밈 없는 마음의 언어다. 식탁 앞에서 방식을 바라보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고 싶은지 아주 조용하게 들린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신호를 따라가다 보면 또 하나의 마음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먹는 방식이 마음의 형태라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바로 그 질문이 다음 흐름을 부드럽게 열어놓는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 안에는 또 다른 마음의 모양이 깃들어 있다. 먹는 속도와 방식이 마음의 현재를 비춘다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마음의 방향을 보여준다. 선택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지금 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어떤 하루를 허락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조용한 신호다. 식탁에 놓인 여러 음식들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집는지, 어떤 것을 피하고 어떤 것을 가까이 두는지, 이 작은 선택 하나에도 마음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담긴다. 몸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선택은 특히 더 많은 것을 말한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무언가 달콤한 것을 찾는 날은 대개 감정이 허기를 대신하려고 할 때다. 몸이 필요한 것은 쉬는 시간이지만 마음은 그 쉬는 시간을 음식으로 채우려고 한다. 이런 날의 선택은 욕구보다 감정이 앞서 있다는 조용한 표시다. 반대로 마음이 조금 고요한 날에는 자극적인 맛보다 편안한 음식을 찾게 되고 강한 맛보다 은은한 맛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려 한다. 지친 날에는 따뜻한 음식이 손에 잡히고 복잡한 날에는 깔끔한 음식이 눈에 들어온다. 선택은 마음의 목소리다. 감정이 격해져 있으면 선택도 격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면 선택도 자연스럽게 단정해진다. 마음이 바르면 욕심이 정리된다. 선택이 고요해지는 순간은 욕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스스로 자리를 찾는 순간이다. 과도한 만족을 쫓기보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것을 고르려는 마음이 선택을 단단하게 만든다. 한 끼에 고르는 방식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과하게 몰아붙이는지 혹은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사람은 먹는 것을 통해 자신의 균형을 찾고자 한다. 편안함이 필요할 때는 부드러운 것을 찾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단단한 것을 찾는다. 그러나 감정이 너무 크게 흔들릴 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마음이 무너진 자리를 일시적으로 메우려 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자극적인 음식, 과한 양, 갑작스러운 욕구, 이 모든 것은 마음의 파문이 만들어낸 반응이다. 자신을 이기면 만물이 순해진다. 선택의 핵심은 나를 이기려는 의지가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먹음으로써 마음을 잃지 않으려 하고 선택을 통해 몸의 균형을 훼손하지 않으려 한다. 이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자연스럽게 고르는 방식도 차분해지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시선이 생긴다. 반대로 나를 이기지 못하는 날에는 선택이 과해지고 무너진다. 움직임은 빠른데 마음은 헤매고 허기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누르기 위해 음식을 찾는다. 이런 선택은 먹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무게를 기댈 대상이 되어버린 순간이다. 마음이 지칠수록 선택은 더 자극적인 방향으로 기울고 그 기울어진 선택은 다시 마음을 소모하게 만든다. 그러나 선택은 결국 지금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면 음식을 통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차분함이 필요한 날인지, 경계가 필요한 날인지, 혹은 잠시 멈춤이 필요한 날인지, 선택은 그 힌트를 주고 있다. 욕심을 좇으면 마음은 늘 흔들린다. 욕심은 본능처럼 생기지만 그 욕심을 따라가는 선택은 대부분 마음의 흔들림에서 출발한다. 음식을 고르는 순간에도 이 작은 흔들림은 그대로 반영된다. 지금 없다고 느끼는 것을 채우려는 선택인지, 지금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선택하는지, 이 차이가 삶 전체의 리듬까지 바꾸어 놓는다. 복잡한 감정이 쌓인 날에는 자신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해지는 선택이 반복된다. 과한 음식으로 감정을 달래거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마음을 놓아버리거나, 이 두 극단은 결국 같은 방향, 감정이 선택을 끌고 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마음이 천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선택은 자연스럽게 조화로워진다. 욕구를 억누르지 않아도, 과한 흐름을 좇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충분하다는 감각이 생긴다. 선택이 단정해지는 날, 그날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단정해진다.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가 우리가 된다. 선택의 순간마다 마음은 스스로를 만들어 간다. 한 끼의 선택이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자신을 대하는 방식,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내일의 방향까지 담겨 있다. 먹는 방식이 마음의 형태를 드러냈던 것처럼 무엇을 고르는가 또한 마음이 어떤 결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준다. 식탁 앞에서의 선택을 가만히 바라보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지 조용히 들리기 시작한다. 어떤 것을 피하고 어떤 것을 찾는지, 무엇을 가까이 두고 무엇을 멀리하는지, 그 작은 차이가 마음의 결을 반영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물음이 떠오른다. 내 감정은 어떻게 내 선택을 바꾸고 있을까? 그 물음의 끝에서 또 하나의 마음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은 배고플 때 먹지만 감정이 흔들릴 때도 음식을 찾는다. 허기는 몸에서 오지만 감정의 허기는 마음에서 온다.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면 식탁은 어느새 마음의 무게를 떠안는 자리가 되고, 먹는 행위는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눌러 담는 일이 되어버린다. 어떤 날은 전혀 배고프지 않았는데 달콤한 것이 당기고, 어떤 날은 입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 이런 순간은 대부분 몸이 아니라 마음이 허기져 있을 때다. 슬픔, 지침, 외로움, 공허함 같은 감정은 음식을 통해 빠르게 채워지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대개 마음의 허기는 한 끼로 해결되지 않는다. 잠시 사라지는 듯 보일 뿐 다시 고개를 들며 우리를 흔든다. 감정을 음식으로 덮으려는 순간은 자신도 모르게 먹음에 기대는 순간이다. 속이 허전하고 마음이 허전할 때 무언가를 채워 넣으면 감정이 잠시 덜 느껴질 것 같아서, 그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 감정의 허기는 음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음식으로 채운 마음은 항상 다시 허기를 느낀다. 마음이 흔들리면 욕망이 커진다. 감정이 불안할 때 우리는 더 자극적인 것, 더 강한 것을 찾는다. 그 순간의 선택은 몸이 아니라 흔들린 마음의 신호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허전해서 손이 먼저 나갈 때가 있다. 이런 날은 무엇을 먹었는지보다 왜 먹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감정의 허기를 구별하는 일은 자신을 지키는 일과 같다. 슬픔이 깊은 날, 먹는 양이 늘어나는 것은 음식이 위로가 되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피하려는 몸의 반응이다. 반대로 마음이 지나치게 지친 날에는 아무것도 먹기 싫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쉬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주 이를 반대로 이해한다. 욕망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고요함도 마음에서 일어난다. 음식도 이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배고픔은 단순한 몸의 신호지만 감정에서 비롯된 허기는 그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가장 솔직하게 알려준다. 허기가 몸에서 왔는지 아니면 감정에서 왔는지를 구별하는 힘이 생기면 식탁 앞에서 자신을 훨씬 더 부드럽게 다룰 수 있다. 음식은 몸을 채우고 감정은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둘의 자리를 혼동한다. 감정이 흔들리는 날에는 몸도 덩달아 흔들리고 몸이 지치는 날에는 감정도 금세 무기력해진다. 이 둘은 얽혀 있지만 분명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음식으로 채울 수 있지만 마음이 보내는 신호는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만 채울 수 있다. 감정과 허기를 구별하려면 먼저 지금 내가 왜 먹으려 하는가를 잠시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먹으려는 이유가 명확한 날에는 선택도 잔잔하고 단정한 흐름을 가진다. 그러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고 그저 무언가를 채우고 싶을 때는 대체로 마음이 허기진 순간이다. 이때의 먹음은 음식이 아니라 감정을 삼키는 일에 가깝다. 감정이 출렁일 때는 자극적인 음식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평온한 마음이 필요할 때는 따뜻하고 단정한 음식이 손에 들어온다. 이렇게 선택이 달라지는 이유는 음식이 감정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이 음식 위에 그늘을 들이우기 때문이다. 자신을 속이면 어떤 선택도 의미를 잃는다. 감정의 허기를 허기의 문제로 착각할 때 선택은 자신을 속이기 쉬워진다. 감정이 만들어낸 허기는 먹음으로 가라앉지 않고 언제든 다시 떠오른다. 이 허기를 정확히 바라보려는 마음이 생기면 식탁에 앉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하루 동안 쌓인 감정이 많을수록 식탁은 조용한 위로의 자리가 되지만 감정을 음식으로 덮어버리려 하면 그 위로는 오래가지 않는다. 감정의 허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먹는 선택이 훨씬 부드러워진다. 자극적인 것에 끌리는 이유, 갑자기 배가 고픈 것 같은 느낌, 평소보다 더 많이 찾게 되는 음식들, 이 모든 것은 감정이 보내는 메시지다. 마음이 닿지 않은 채 먹는 것은 몸만 채우는 일이다. 몸만 채워지는 식탁은 언제나 다시 허기를 만들고 마음이 채워지는 식탁은 한 입만으로도 숨을 돌릴 여유를 준다. 감정과 허기를 구별할 줄 알게 되면 몸의 욕구와 마음의 욕구를 서로 섞어 버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 구별이 익숙해질수록 먹는 행위는 몸을 위한 것이 되며 감정은 음식이 아닌 방식으로 따로 돌볼 수 있게 된다. 감정의 허기를 읽어내는 힘이 생기면 음식을 통해 감정을 달래려는 습관이 자연히 줄어든다. 그 줄어듦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되찾는다. 감정이 잔잔해지면 선택도 단정해지고 먹는 방식도 여유를 갖게 된다. 그러다 문득 이런 의문이 떠오른다. 감정의 허기를 알아차렸다면 이제 그 허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절제는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다독이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 어떤 속도로 먹을지 결정하는 순간마다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에게 말을 건넨다. 그 말 속에 절제가 깃들어 있을 때 식탁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자기 자신을 살피는 조용한 시간이 된다. 절제는 결핍이 아니라
여유를 품기 위한 마음의 준비다. 자극을 경계하고 부드러운 선택을 하는 이유는 입맛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기 위함이다.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스스로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감정을 지배하는 자가 자유에 이른다. 절제는 바로 이 자유를 향한 미세한 움직임이다. 감정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대로 선택하면 자유는 멀어지고 충동이 가까워진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몸의 신호와 마음의 신호를 구별하는 순간 선택은 훨씬 더 고요해진다. 이 고요함 안에서 비로소 자신을 위한 진짜 선택이 가능해진다. 절제는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 드러난다. 욕심이 부풀어 오른 날에는 절제라는 단어가 멀게 느껴지고 마음이 차분한 날에는 절제가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자리 잡힌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흐르는 선택이 되는 것이다. 절제의 중심에는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자리한다. 몸이 버거운 날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마음이 지친 날은 천천히 씹으며 스스로를 달랜다. 이런 선택은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 조용한 배려다. 마음이 바르면 욕망은 절로 줄어든다. 마음이 바른 상태라는 것은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무조건 참으려 하면 욕구는 더욱 강해지지만 욕구를 이해하고 다루면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여유가 된다. 절제는 욕망을 미워하는 일이 아니라 욕망이 흐르는 방향을 부드럽게 돌리는 힘이다. 절제의 본질은 자신의 속도를 알아차리는 데 있다. 너무 빨라서 자신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너무 느려 감정에 매몰되어 있진 않은지. 이 속도의 조절은 식탁 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천천히 먹으려는 의지가 생기고 입 안의 온도와 향을 느끼는 여유가 생길 때 마음도 함께 속도를 조절한다. 절제를 통해 만들어지는 이 여유는 감정의 흔들림을 잔잔하게 가라앉힌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것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은 가장 사소한 자리, 식탁에서 시작된다. 먹는 속도를 다스리고 선택을 다스리고 먹으려는 마음과 멈추려는 마음을 살피는 과정 속에서 자기 조절의 힘이 자연스럽게 자란다.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숟가락을 조금 늦추는 것, 한 입을 제대로 음미하는 것, 배부름을 느끼는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는 것, 이 조용한 실천들이 사람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든다. 절제는 곧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태도이기도 하다. 때로는 마음이 허기져 있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럴 때 절제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허기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천천히 달래는 방식으로 드러나야 한다.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절제를 통해 만들어진 여유는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고 삶의 속도를 안정시킨다.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독이는 방식으로 먹게 되면 한 끼가 하루 전체를 살리는 힘이 된다. 그러면 사람은 음식 앞에서 더는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을 적절히 다루는 자가 길을 잃지 않는다. 자신을 적절히 다룬다는 것은 욕구를 무시하거나 감정을 억압하는 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일이다. 이 조절이 익숙해질수록 감정의 파도는 잦아들고 선택의 결도 단정해진다. 식탁은 그 조절을 연습하는 가장 조용한 자리다. 절제는 지나치게 자신을 얽어매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무언가를 억지로 끊어내기보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조절하고 자신에게 맞는 순간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을 더 깊게 만들고 감정이 흔들리는 날에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한다. 천천히 절제의 결을 익히다 보면 문득 깨닫는 순간이 있다. 절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한 끼에서 담담히 시작되고 하루 전체에 잔잔히 번져 나간다. 그리고 그 잔잔함이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을 자연스럽게 열어준다. 마음의 깊이가 절제에서 시작된다면 그 깊이는 또 무엇을 품고 있을까? 사람의 하루는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중 가장 꾸밈 없이 마음을 드러내는 선택이 바로 먹는 습관이다. 어떤 속도로 먹는지,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태도로 식탁 앞에 앉는지, 이 모든 것이 모여 한 사람의 마음을 완성하는 결을 만든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속도에서 마음의 흔들림을 읽고, 방식에서 마음의 형태를 바라보고, 선택에서 마음의 방향을 살피고, 감정에서 허기의 성질을 구별하고, 절제에서 마음의 깊이를 알아차리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은 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결로 이어져 하루를 어떻게 지탱하는가 하는 문제다. 사람의 마음은 크게 흔들리는 순간보다 아무 일 없이 보이는 작은 반복 속에서 더 많이 드러난다. 한 입을 대하는 호흡, 숟가락을 들기 전에 짧은 멈춤, 입 안에서 머무는 온기를 느끼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마음의 중심은 거창한 결심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조용한 순간들이 쌓여 형성된다. 작은 습관이 큰 마음을 만든다. 작은 습관은 그 사람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의 증거다. 자극에 흔들리지 않으려는 태도, 자신을 다독이려는 부드러움, 감정을 음식에 기대지 않으려는 분별력, 이런 습관들이 모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어진다. 먹는 습관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말해준다. 먹는 태도는 말보다 정직하고 생각보다 꾸밈이 없으며 자신도 거짓말하기 어렵다. 식탁 위에서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결국 마음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 마음이 단정한 사람은 먹음에서도 단정함이 드러난다. 부드럽게 씹고 천천히 넘기고 몸과 마음의 신호를 구별하며 자신을 지키는 방향으로 음식을 대한다. 이 단정함은 억지 절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의 힘이다. 반대로 마음이 흐트러진 날에는 테이블 위의 태도도 흔들린다. 한 번에 많은 것을 먹으려 하거나 자극을 찾으며 감정을 숨기려 하거나 속도에 휩쓸려 자신을 잃고 만다. 이 흔들림은 마음이 피로하다는 조용한 신호다. 이런 날은 무엇을 먹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그 선택을 이끌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반복되는 행동에서 드러난다.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변하지 않고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서서히 변한다. 먹는 습관이 단정해지고 감정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기고 자극을 경계하는 태도가 자리 잡히는 과정은 곧 마음이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한 끼의 반복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의 반복이 결국 마음의 결을 만들어낸다. 먹는 습관은 스스로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다. 마음이 자신을 놓치고 있는 날에는 음식 앞에서도 숨이 가빠지고 이유 없이 허기가 밀려온다. 반대로 마음이 자신을 지키고 있는 날에는 먹는 행위가 조용한 휴식이 된다. 호흡이 부드럽고 입 안에 머무는 온기가 위로가 되고 속도가 마음과 어긋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는 날이 있고 먹는 습관조차 조절할 수 없는 날이 있다. 그러나 이런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놓치지 않으려는 작은 태도가 마음을 다시 중심으로 데려온다. 작은 회복이 큰 평온을 이끈다. 절제가 무너지더라도 천천히 숨을 고르고 한 입을 조용히 씹으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순간 마음은 다시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먹는 습관은 이 작은 회복을 돕는 가장 즉각적인 도구다. 마음이 차분해질수록 먹는 습관도 안정되고 하루의 감정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이 안정감은 큰 결심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식탁 앞에서의 작은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 안정 속에서 사람은 자신 안에 머물러 있던 감정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한다. 절제된 태도가 반복되면 마음은 더 단정해지고 단정한 마음은 또다시 절제된 태도를 불러온다. 이 순환이 생기면 사람은 감정의 변화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자기 안에 깊은 중심을 갖게 된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란이 흔들 수 없다. 이 고요함은 먹는 습관을 통해 단단해지고 식탁 위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깊어진다. 한 입의 온기, 천천한 속도, 여유 있는 선택, 이 모든 것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스친다. 내가 먹는 습관을 바꾼 것이 아니라 먹는 습관이 나를 바꾸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은 말로 설명되지 않고 마음 안에서 조용히 스며든다. 그리고 그 스며듦 속에서 또 다른 깊이가 자연스럽게 열린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채우는 작은 식탁 위에는 우리가 말로 설명하지 않은 마음의 모습이 조용히 놓여 있다. 누군가는 천천히 씹으며 마음을 다독이고 누군가는 숨가쁘게 삼키며 불안을 숨기려 한다. 같은 음식을 마주해도 방식은 다르고 그 방식 안에는 그 사람의 결이 스며 있다. 입의 욕심을 다스리면 마음의 혼란이 잦아든다. 작은 욕구 하나를 다루는 태도가 마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식탁 위에서 드러나는 조용한 손짓 하나, 한 모금의 여유는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비춘다. 누구나 경험한다. 마음이 복잡한 날에는 음식의 맛도 흐려지고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에는 씹는 속도조차 달라진다는 것을. 식탁은 말보다 정직하고 표정보다 솔직하며 억지로 꾸밀 수도 없는 마음의 기록이다. 한 마음을 바로 하면 하루가 고요해진다. 이 한 줄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또 얼마나 작은 습관에서 다시 바로 세워지는지를 보여준다. 먹는 순간의 태도 역시 마음을 반영하는 가장 조용한 장면 중 하나다. 가만히 식탁 앞에 앉아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감정이 드러난다. 허기를 채우고 싶은 마음, 감정을 누르고 싶은 마음, 혹은 자신을 아끼고 싶은 마음까지. 마음이 바르면 욕심이 잦다. 욕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모양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삶이 정돈된다는 뜻이다. 이 말은 식탁 위에서도 한순간에 이해된다. 욕심은 스스로 키우는 것이다. 우리의 식습관은 바로 이 욕심을 드러내거나 혹은 다스리는 자리다. 허기를 채우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식탁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잔잔하게 비춘다. 천천히 먹는 사람에게서는 삶을 가다듬으려는 마음이 느껴지고 조급한 손길에서는 불안의 그림자가 비친다. 그리고 스스로를 아끼는 사람의 식탁은 언제나 단정하고 고요하다.
그래서 문득 고개를 들게 된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먹고 있을까?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식탁 앞에서의 작은 행동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 말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지나온 하루의 감정들이 그릇의 움직임, 숟가락의 속도, 한 입의 여유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물음을 하나 떠올리게 된다. 나의 식탁은 지금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 질문에 닿기 위해 오늘의 이야기는 한 겹씩 더 깊어지려 한다. 그리고 그 깊어짐 속에서 자신도 몰랐던 마음의 모양을 조금씩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식탁 앞에 마주 앉는 순간 마음은 말보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 손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 한 입을 얼마나 천천히 씹는지, 그 작은 차이 안에는 하루가 남긴 감정의 흔적이 고요히 자리한다. 그래서 먹는 속도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자연스럽게 익힌다. 천천히 씹는 사람에게서는 하루를 가라앉히려는 여유가 보이고 급하게 먹는 이에게서는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속도는 감정보다 솔직하고 말보다 정확하며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마음의 결을 전한다. 식탁 위의 움직임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하지만 그 속도 하나로 마음의 방향이 드러난다. 한 입을 너무 빠르게 삼키는 날은 대개 생각이 복잡하거나 불안이 마음을 흔드는 때다. 그 반대로 속도가 자연스러워지는 날은 마음이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욕심이 앞서면 천천한 즐거움을 잃는다. 이 문장이 말하는 것처럼 속도가 지나치게 앞서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작은 즐거움까지 놓치곤 한다. 식탁에서도 마찬가지다. 먹는 행위를 서둘러 끝내려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마음이며 그 마음이 만들어낸 조급함은 한 끼의 맛뿐 아니라 하루의 감정까지 흐트러뜨린다. 한 입을 충분히 씹지 못하면 피로만 쌓이고 포만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감정이 앞서 있으면 손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생각은 이미 음식과 멀리 떨어진 곳을 헤맨다. 이런 날의 식사는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 되기 쉽다. 천천히 씹는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잠시 시간을 건네는 일이다. 입 안의 움직임이 느려질수록 하루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그 느림 속에서 비로소 마음은 쉬는 법을 찾는다. 급하게 얻은 것은 급하게 잃는다. 먹는 속도에서도 이 말의 의미가 선명해진다. 급히 채운 배부름은 느슨하고 억지로 달래듯 먹은 음식은 금방 후회로 돌아온다. 그러나 천천히 씹어 삼킨 한 입은 몸과 마음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힘으로 변한다. 어떤 이는 하루 종일 놓지 못한 긴장을 식탁에서조차 내려놓지 못한다. 씹는 속도는 빠르고 손은 생각보다 앞서 움직이며 배는 금세 부르지만 마음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의 식사는 몸이 허기져서가 아니라 감정이 허기져 있을 때 자주 나타난다. 반대로 하루를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진 이의 식탁은 눈에 띄게 다르다. 움직임이 느리고 한 입 한 입이 가볍고 음식과의 거리도 자연스럽다. 이 느림 속에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고요함이 깃들어 있다. 조용한 흐름이 깊은 힘을 만든다. 속도를 다루는 힘이 바로 그 조용한 흐름이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고 천천히 먹는다고 해서 뒤처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천천한 움직임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된다.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일정해진다. 반대로 마음속에
거친 감정이 남아있을 때는 그 감정이 씹는 속도까지 끌어당긴다. 그래서 속도는 습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연결된 마음의 언어다. 그 언어가 전달하는 단서들을 읽어낼 수 있게 되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해진다. 식탁에 앉아 한 입의 속도를 느껴보면 그날의 감정이 어떤 결로 흘렀는지도 함께 떠오른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급하고, 어떤 날은 설명할 수 없이 느리고, 어떤 날은 움직임 자체가 어딘가 조심스럽다. 이 흐름 속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다. 마음이 고요하면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먹는 속도는 그 행동의 첫 자리에 있다. 속도가 정돈되면 마음의 리듬도 정돈되고, 속도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그만큼 흔들린다. 그래서 속도를 바라보는 일은 마음을 다루는 일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것은 허기가 아니라 마음의 목소리다. 생각이 많아지는 날에는 입이 몸보다 먼저 움직이고, 마음이 무거운 날에는 하루의 감정이 씹는 속도에 그대로 실린다. 먹는 속도를 바라보면 단순한 식습관 이상의 것들이 보인다. 자신의 감정, 하루의 흐름, 그리고 아직 말로 설명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까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친다. 속도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것이 드러난다면 과연 먹는 방식 전체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까? 식탁 앞에서의 움직임을 바라보면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 조용히 드러난다. 속도는 하루의 감정을 비추는 신호였다면 방식은 마음이 머물러 있는 자리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준다. 음식을 입에 옮기는 손끝이 부드러운 날은 마음이 스스로 자리를 잡으려고 애쓰는 날이다. 그 손끝에 실린 고요함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하루의 방향을 조금 바꿔준다. 반대로 손길이 거칠고 움직임이 크게 흔들리는 날은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채 떠다니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차이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그날의 감정이 몸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식탁은 사람의 내면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비춘다. 숟가락을 드는 손의 높이, 접시를 다루는 방식, 한 조각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씹어 넘기는지까지. 그 작은 과정 속에는 지나온 하루의 감정, 마음 속의 여유, 혹은 버티고 있던 무게가 담겨 있다. 어떤 이는 음식을 나누는 순간에도 상대의 속도를 살피고 자신의 움직임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손을 조금 늦춘다. 그 작은 늦춤 속에는 타인을 향한 배려와 스스로를 절제하려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 반대로 자신만의 접시에 집중하는 이에게서는 지금 마음이 어느 정도 자신을 보호하려는 상태에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어떤 마음의 결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시다. 한 입을 떠올릴 때의 집중도 역시 마음의 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집중이 흐트러지는 날에는 숟가락이 접시에 닿는 소리조차 본인도 모르게 커지고, 음식이 입에 들어와도 미각은 뒤로 밀려나 있으며 생각은 이미 다른 곳에 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반대로 마음이 정돈된 날에는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부드러움이 담기고 음식의 온도와 향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마음과 방식은 언제나 서로를 반영한다. 몸가짐이 단정하면 마음도 그에 따른다. 단정한 방식은 마음을 억지로 조이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고자 하는 조용한 의지다. 이 단정함이 자리 잡힌 날에는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중심이 생긴다. 식탁 앞에서의 태도는 그 중심이 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를 제공한다. 하루가 무거운 날에는 손의 각도조차 자연스럽지 않고
움직임 사이에 숨겨진 긴장이 드러난다. 음식은 단지 영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친 마음이 잠시 기대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친 마음이 음식을 붙잡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방식이 흐트러질수록 몸은 배가 차더라도 마음은 허기진 상태로 남는다. 사람의 행실은 마음의 그림자다. 먹는 방식 역시 이 그림자 중 하나다. 그림자가 흔들리는 날에는 마음도 동시에 흔들린다. 그림자가 짧게 떨어지는 날에는 마음도 그만큼 가까운 자리에 있다. 그리고 식탁 앞은 그 그림자를 가장 정확하게 비추는 무대가 된다. 음식을 어떻게 향해 가는지 살펴보면 지금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보인다. 어떤 날은 조심스럽고 부드럽고, 어떤 날은 충동적이고 분주하며, 어떤 날은 무기력하고 깊어진다. 이 차이는 모두 그날 마음이 어떤 결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식탁에서의 방식은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기도 한다. 음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대체로 자신에게도 존중을 잃지 않는다. 반대로 음식을 무심하게 대하는 사람은 종종 자신 또한 무심히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 방식은 하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변화 자체가 마음의 모양을 기록하고 있다. 너의 행동이 곧 너 자신이다. 한 입을 먹는 방식은 그 행동의 가장 꾸밈없는 형태다. 말은 감출 수 있어도 음식을 대하는 움직임은 잘 숨겨지지 않는다. 그 움직임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비친다. 식탁 위에서 손이 흔들리는 날에는 감정이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날이고, 손끝이 조용하게 움직이는 날에는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된 날이다. 움직임을 바라보면 그동안 놓치고 있던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드러난다. 인격은 사소한 행동에서 드러난다. 작은 행동들은 겉으로 보이는 태도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큰 선택은 망설임 끝에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지만 사소한 동작은 마음의 즉각적인 반응이다. 먹는 방식은 그 작은 동작들의 첫 번째 자리이자 가장 꾸밈 없는 마음의 언어다. 식탁 앞에서 방식을 바라보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고 싶은지 아주 조용하게 들린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신호를 따라가다 보면 또 하나의 마음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먹는 방식이 마음의 형태라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바로 그 질문이 다음 흐름을 부드럽게 열어놓는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 안에는 또 다른 마음의 모양이 깃들어 있다. 먹는 속도와 방식이 마음의 현재를 비춘다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마음의 방향을 보여준다. 선택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지금 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어떤 하루를 허락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조용한 신호다. 식탁에 놓인 여러 음식들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집는지, 어떤 것을 피하고 어떤 것을 가까이 두는지, 이 작은 선택 하나에도 마음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담긴다. 몸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선택은 특히 더 많은 것을 말한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무언가 달콤한 것을 찾는 날은 대개 감정이 허기를 대신하려고 할 때다. 몸이 필요한 것은 쉬는 시간이지만 마음은 그 쉬는 시간을 음식으로 채우려고 한다. 이런 날의 선택은 욕구보다 감정이 앞서 있다는 조용한 표시다. 반대로 마음이 조금 고요한 날에는 자극적인 맛보다 편안한 음식을 찾게 되고, 강한 맛보다 은은한 맛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려 한다. 지친 날에는 따뜻한 음식이 손에 잡히고, 복잡한 날에는 깔끔한 음식이 눈에 들어온다. 선택은 마음의 목소리다.
감정이 격해져 있으면 선택도 격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면 선택도 자연스럽게 단정해진다. 마음이 바르면 욕심이 정리된다. 선택이 고요해지는 순간은 욕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스스로 자리를 찾는 순간이다. 과도한 만족을 좇기보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것을 고르려는 마음이 선택을 단단하게 만든다. 한 끼에 고르는 방식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과하게 몰아붙이는지 혹은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사람은 먹는 것을 통해 자신의 균형을 찾고자 한다. 편안함이 필요할 때는 부드러운 것을 찾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단단한 것을 찾는다. 그러나 감정이 너무 크게 흔들릴 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마음이 무너진 자리를 일시적으로 메우려 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자극적인 음식, 과한 양, 갑작스러운 욕구, 이 모든 것은 마음의 파문이 만들어낸 반응이다. 자신을 이기면 만물이 순해진다. 선택의 핵심은 나를 이기려는 의지가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먹음으로써 마음을 잃지 않으려 하고 선택을 통해 몸의 균형을 훼손하지 않으려 한다. 이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자연스럽게 고르는 방식도 차분해지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시선이 생긴다. 반대로 나를 이기지 못하는 날에는 선택이 과해지고 무너진다. 움직임은 빠른데 마음은 헤매고 허기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누르기 위해 음식을 찾는다. 이런 선택은 먹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무게를 기댈 대상이 되어버린 순간이다. 마음이 지칠수록 선택은 더 자극적인 방향으로 기울고 그 기울어진 선택은 다시 마음을 소모하게 만든다. 그러나 선택은 결국 지금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면 음식을 통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차분함이 필요한 날인지, 경계가 필요한 날인지, 혹은 잠시 멈춤이 필요한 날인지, 선택은 그 힌트를 주고 있다. 욕심을 좇으면 마음은 늘 흔들린다. 욕심은 본능처럼 생기지만 그 욕심을 따라가는 선택은 대부분 마음의 흔들림에서 출발한다. 음식을 고르는 순간에도 이 작은 흔들림은 그대로 반영된다. 지금 없다고 느끼는 것을 채우려는 선택인지, 지금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선택하는지, 이 차이가 삶 전체의 리듬까지 바꾸어 놓는다. 복잡한 감정이 쌓인 날에는 자신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해지는 선택이 반복된다. 과한 음식으로 감정을 달래거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마음을 놓아버리거나, 이 두 극단은 결국 같은 방향, 감정이 선택을 끌고 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마음이 천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선택은 자연스럽게 조화로워진다. 욕구를 억누르지 않아도, 과한 흐름을 좇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충분하다는 감각이 생긴다. 선택이 단정해지는 날, 그날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단정해진다.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가 우리가 된다. 선택의 순간마다 마음은 스스로를 만들어 간다. 한 끼의 선택이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자신을 대하는 방식,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내일의 방향까지 담겨 있다. 먹는 방식이 마음의 형태를 드러냈던 것처럼 무엇을 고르는가 또한 마음이 어떤 결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준다. 식탁 앞에서의 선택을 가만히 바라보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지 조용히 들리기 시작한다. 어떤 것을 피하고 어떤 것을 찾는지, 무엇을 가까이 두고 무엇을 멀리하는지, 그 작은 차이가 마음의 결을 반영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물음이 떠오른다. 내 감정은 어떻게 내 선택을 바꾸고 있을까? 그 물음의 끝에서
또 하나의 마음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은 배고플 때 먹지만 감정이 흔들릴 때도 음식을 찾는다. 허기는 몸에서 오지만 감정의 허기는 마음에서 온다.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면 식탁은 어느새 마음의 무게를 떠안는 자리가 되고 먹는 행위는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눌러 담는 일이 되어버린다. 어떤 날은 전혀 배고프지 않았는데 달콤한 것이 당기고 어떤 날은 입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 이런 순간은 대부분 몸이 아니라 마음이 허기져 있을 때다. 슬픔, 지침, 외로움, 공허함 같은 감정은 음식을 통해 빠르게 채워지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대개 마음의 허기는 한 끼로 해결되지 않는다. 잠시 사라지는 듯 보일 뿐 다시 고개를 들며 우리를 흔든다. 감정을 음식으로 덮으려는 순간은 자신도 모르게 먹음에 기대는 순간이다. 속이 허전하고 마음이 허전할 때 무언가를 채워 넣으면 감정이 잠시 덜 느껴질 것 같아서 그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 감정의 허기는 음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음식으로 채운 마음은 항상 다시 허기를 느낀다. 마음이 흔들리면 욕망이 커진다. 감정이 불안할 때 우리는 더 자극적인 것, 더 강한 것을 찾는다. 그 순간의 선택은 몸이 아니라 흔들린 마음의 신호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허전해서 손이 먼저 나갈 때가 있다. 이런 날은 무엇을 먹었는지보다 왜 먹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감정의 허기를 구별하는 일은 자신을 지키는 일과 같다. 슬픔이 깊은 날, 먹는 양이 늘어나는 것은 음식이 위로가 되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피하려는 몸의 반응이다. 반대로 마음이 지나치게 지친 날에는 아무것도 먹기 싫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쉬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주 이를 반대로 이해한다. 욕망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고요함도 마음에서 일어난다. 음식도 이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배고픔은 단순한 몸의 신호지만 감정에서 비롯된 허기는 그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가장 솔직하게 알려준다. 허기가 몸에서 왔는지 아니면 감정에서 왔는지를 구별하는 힘이 생기면 식탁 앞에서 자신을 훨씬 더 부드럽게 다룰 수 있다. 음식은 몸을 채우고 감정은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둘의 자리를 혼동한다. 감정이 흔들리는 날에는 몸도 덩달아 흔들리고 몸이 지치는 날에는 감정도 금세 무기력해진다. 이 둘은 얽혀 있지만 분명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음식으로 채울 수 있지만 마음이 보내는 신호는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만 채울 수 있다. 감정과 허기를 구별하려면 먼저 지금 내가 왜 먹으려 하는가를 잠시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먹으려는 이유가 명확한 날에는 선택도 잔잔하고 단정한 흐름을 가진다. 그러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고 그저 무언가를 채우고 싶을 때는 대체로 마음이 허기진 순간이다. 이때의 먹음은 음식이 아니라 감정을 삼키는 일에 가깝다. 감정이 출렁일 때는 자극적인 음식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평온한 마음이 필요할 때는 따뜻하고 단정한 음식이 손에 들어온다. 이렇게 선택이 달라지는 이유는 음식이 감정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이 음식 위에 그늘을 들이우기 때문이다. 자신을 속이면 어떤 선택도 의미를 잃는다. 감정의 허기를 허기의 문제로 착각할 때 선택은 자신을 속이기 쉬워진다. 감정이 만들어낸 허기는 먹음으로 가라앉지 않고 언제든 다시 떠오른다.
이 허기를 정확히 바라보려는 마음이 생기면 식탁에 앉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하루 동안 쌓인 감정이 많을수록 식탁은 조용한 위로의 자리가 되지만 감정을 음식으로 덮어버리려 하면 그 위로는 오래가지 않는다. 감정의 허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먹는 선택이 훨씬 부드러워진다. 자극적인 것에 끌리는 이유, 갑자기 배가 고픈 것 같은 느낌, 평소보다 더 많이 찾게 되는 음식들, 이 모든 것은 감정이 보내는 메시지다. 마음이 닿지 않은 채 먹는 것은 몸만 채우는 일이다. 몸만 채워지는 식탁은 언제나 다시 허기를 만들고, 마음이 채워지는 식탁은 한 입만으로도 숨을 돌릴 여유를 준다. 감정과 허기를 구별할 줄 알게 되면 몸의 욕구와 마음의 욕구를 서로 섞어 버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 구별이 익숙해질수록 먹는 행위는 몸을 위한 것이 되며 감정은 음식이 아닌 방식으로 따로 돌볼 수 있게 된다. 감정의 허기를 읽어내는 힘이 생기면 음식을 통해 감정을 달래려는 습관이 자연히 줄어든다. 그 줄어듦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되찾는다. 감정이 잔잔해지면 선택도 단정해지고 먹는 방식도 여유를 갖게 된다. 그러다 문득 이런 의문이 떠오른다. 감정의 허기를 알아차렸다면 이제 그 허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절제는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다독이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 어떤 속도로 먹을지 결정하는 순간마다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에게 말을 건넨다. 그 말 속에 절제가 깃들어 있을 때 식탁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자기 자신을 살피는 조용한 시간이 된다. 절제는 결핍이 아니라 여유를 품기 위한 마음의 준비다. 자극을 경계하고 부드러운 선택을 하는 이유는 입맛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기 위함이다.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스스로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감정을 지배하는 자가 자유에 이른다. 절제는 바로 이 자유를 향한 미세한 움직임이다. 감정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대로 선택하면 자유는 멀어지고 충동이 가까워진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몸의 신호와 마음의 신호를 구별하는 순간 선택은 훨씬 더 고요해진다. 이 고요함 안에서 비로소 자신을 위한 진짜 선택이 가능해진다. 절제는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 드러난다. 욕심이 부풀어 오른 날에는 절제라는 단어가 멀게 느껴지고 마음이 차분한 날에는 절제가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자리 잡힌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흐르는 선택이 되는 것이다. 절제의 중심에는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자리한다. 몸이 버거운 날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마음이 지친 날은 천천히 씹으며 스스로를 달랜다. 이런 선택은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 조용한 배려다. 마음이 바르면 욕망은 절로 줄어든다. 마음이 바른 상태라는 것은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무조건 참으려 하면 욕구는 더욱 강해지지만 욕구를 이해하고 다루면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여유가 된다. 절제는 욕망을 미워하는 일이 아니라 욕망이 흐르는 방향을 부드럽게 돌리는 힘이다. 절제의 본질은 자신의 속도를 알아차리는 데 있다. 너무 빨라서 자신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너무 느려 감정에 매몰되어 있진 않은지. 이 속도의 조절은 식탁 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천천히 먹으려는 의지가 생기고 입 안의 온도와 향을 느끼는 여유가 생길 때 마음도 함께 속도를 조절한다.
절제를 통해 만들어지는 이 여유는 감정의 흔들림을 잔잔하게 가라앉힌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것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은 가장 사소한 자리, 식탁에서 시작된다. 먹는 속도를 다스리고, 선택을 다스리고, 먹으려는 마음과 멈추려는 마음을 살피는 과정 속에서 자기 조절의 힘이 자연스럽게 자란다.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숟가락을 조금 늦추는 것, 한 입을 제대로 음미하는 것, 배부름을 느끼는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는 것, 이 조용한 실천들이 사람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든다. 절제는 곧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태도이기도 하다. 때로는 마음이 허기져 있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럴 때 절제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허기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천천히 달래는 방식으로 드러나야 한다.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절제를 통해 만들어진 여유는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고 삶의 속도를 안정시킨다.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독이는 방식으로 먹게 되면 한 끼가 하루 전체를 살리는 힘이 된다. 그러면 사람은 음식 앞에서 더는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을 적절히 다루는 자가 길을 잃지 않는다. 자신을 적절히 다룬다는 것은 욕구를 무시하거나 감정을 억압하는 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일이다. 이 조절이 익숙해질수록 감정의 파도는 잦아들고 선택의 결도 단정해진다. 식탁은 그 조절을 연습하는 가장 조용한 자리다. 절제는 지나치게 자신을 얽어매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무언가를 억지로 끊어내기보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조절하고 자신에게 맞는 순간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을 더 깊게 만들고 감정이 흔들리는 날에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한다. 천천히 절제의 결을 익히다 보면 문득 깨닫는 순간이 있다. 절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한 끼에서 담담히 시작되고 하루 전체에 잔잔히 번져 나간다. 그리고 그 잔잔함이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을 자연스럽게 열어준다. 마음의 깊이가 절제에서 시작된다면 그 깊이는 또 무엇을 품고 있을까? 사람의 하루는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중 가장 꾸밈 없이 마음을 드러내는 선택이 바로 먹는 습관이다. 어떤 속도로 먹는지,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태도로 식탁 앞에 앉는지, 이 모든 것이 모여 한 사람의 마음을 완성하는 결을 만든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속도에서 마음의 흔들림을 읽고, 방식에서 마음의 형태를 바라보고, 선택에서 마음의 방향을 살피고, 감정에서 허기의 성질을 구별하고, 절제에서 마음의 깊이를 알아차리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은 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결로 이어져 하루를 어떻게 지탱하는가 하는 문제다. 사람의 마음은 크게 흔들리는 순간보다 아무 일 없이 보이는 작은 반복 속에서 더 많이 드러난다. 한 입을 대하는 호흡, 숟가락을 들기 전에 짧은 멈춤, 입 안에서 머무는 온기를 느끼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마음의 중심은 거창한 결심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조용한 순간들이 쌓여 형성된다. 작은 습관이 큰 마음을 만든다. 작은 습관은 그 사람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의 증거다. 자극에 흔들리지 않으려는 태도, 자신을 다독이려는 부드러움, 감정을 음식에 기대지 않으려는 분별력, 이런 습관들이 모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어진다. 먹는 습관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말해준다. 먹는 태도는 말보다 정직하고 생각보다 꾸밈이 없으며 자신도 거짓말하기 어렵다. 식탁 위에서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결국 마음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 마음이 단정한 사람은 먹음에서도 단정함이 드러난다. 부드럽게 씹고 천천히 넘기고 몸과 마음의 신호를 구별하며 자신을 지키는 방향으로 음식을 대한다. 이 단정함은 억지 절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의 힘이다. 반대로 마음이 흐트러진 날에는 테이블 위의 태도도 흔들린다. 한 번에 많은 것을 먹으려 하거나 자극을 찾으며 감정을 숨기려 하거나 속도에 휩쓸려 자신을 잃고 만다. 이 흔들림은 마음이 피로하다는 조용한 신호다. 이런 날은 무엇을 먹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그 선택을 이끌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반복되는 행동에서 드러난다.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변하지 않고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서서히 변한다. 먹는 습관이 단정해지고 감정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기고 자극을 경계하는 태도가 자리 잡히는 과정은 곧 마음이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한 끼의 반복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의 반복이 결국 마음의 결을 만들어낸다. 먹는 습관은 스스로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다. 마음이 자신을 놓치고 있는 날에는 음식 앞에서도 숨이 가빠지고 이유 없이 허기가 밀려온다. 반대로 마음이 자신을 지키고 있는 날에는 먹는 행위가 조용한 휴식이 된다. 호흡이 부드럽고 입 안에 머무는 온기가 위로가 되고 속도가 마음과 어긋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는 날이 있고 먹는 습관조차 조절할 수 없는 날이 있다. 그러나 이런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놓치지 않으려는 작은 태도가 마음을 다시 중심으로 데려온다. 작은 회복이 큰 평온을 이끈다. 절제가 무너지더라도 천천히 숨을 고르고 한 입을 조용히 씹으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순간 마음은 다시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먹는 습관은 이 작은 회복을 돕는 가장 즉각적인 도구다. 마음이 차분해질수록 먹는 습관도 안정되고 하루의 감정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이 안정감은 큰 결심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식탁 앞에서의 작은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 안정 속에서 사람은 자신 안에 머물러 있던 감정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한다. 절제된 태도가 반복되면 마음은 더 단정해지고 단정한 마음은 또다시 절제된 태도를 불러온다. 이 순환이 생기면 사람은 감정의 변화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자기 안에 깊은 중심을 갖게 된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란이 흔들 수 없다. 이 고요함은 먹는 습관을 통해 단단해지고 식탁 위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깊어진다. 한 입의 온기, 천천한 속도, 여유 있는 선택, 이 모든 것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스친다. 내가 먹는 습관을 바꾼 것이 아니라 먹는 습관이 나를 바꾸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은 말로 설명되지 않고 마음 안에서 조용히 스며든다. 그리고 그 스며듦 속에서 또 다른 깊이가 자연스럽게 열린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